자, 사랑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킹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록스 해적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우선 록스 해적단의 시작은 이 록스 디 지백이라는 인물이 하치노스라는 섬, 일명 벌집이라 불리는 섬이죠. 그곳에서 돈벌이를 위해서 해적들을 모집해서 만든 해적단이 록스 해적단의 시작입니다. 해적단의 멤버로는 무려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트, 빅맘, 샬론 링링, 그리고 백수의 왕이라 불리는 카이도우, 금사자 시키, 그리고 캡틴 존, 그 외에 해군들이 이름만 들어도 와 소리가 나올 법한 그런 유명한 해적들이 대거 소속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반드시 금기시켜야 할 선내 동료 죽이기가 허가된 해적단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다음으로 미스 버킨 기억나십니까? 이 미스 버킨이 흰수염과 나는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아마 록스 해적단 시절 때 이때 같이 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게 치면 미스 버킨도 록스 해적단 멤버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슈트로이젠, 이 슈트로이젠도 빅맘이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함께 했기 때문에 록스 해적단 시절에도 같이 탑승을 해서 록스 해적단의 선원으로 활동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듣다 보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죠. 이 록스 해적단이랑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인물 하나가 끼어 있습니다. 바로 흰수염, 에드워드 뉴게이튼인데요. 뉴게이튼은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고 또 정의로운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뉴게이트와 록스 해적단의 사상이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뉴게이트는 록스 해적단에 속해 있었던 걸까요? 뉴게이트가 원래 흉폭한 성격이었는데 록스 해적단이 해체되면서 바뀌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 뉴게이트의 과거 해상 장면, 이 장면 기억나십니까? 이 장면을 보면 이때도 뉴게이트는 탐욕스럽지 않고 보물보다도 가족을 원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뉴게이트는 어째서 자신의 사상과 전혀 맞지 않는 이 록스 해적단의 선원으로 있었던 걸까요? 자, 우리는 강제로 해적을 영입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데비백 파이트죠.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사상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이 록스 해적단에 가입하게 된 이유는 아마도 원래 있던 해적단이 데비백 파이트에서 패배를 하는 바람에 록스 해적단으로 뉴게이트가 영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이 데비백 파이트의 발상지가 해적들의 낙원이라 불리던 해적섬에서 생겨났다고 전해지는데요. 록스 해적단이 창설된 장소가 하치노스, 벌집이라는 섬이고요. 지금은 그 섬을 검은수염 티치가 점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티치는 이곳을 해적들의 낙원이라 불렀거든요. 즉 데비백 파이트의 발상지는 이 하치노스라는 섬이고 어쩌면 그것을 만들어낸 인물도 록스였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에드워드 뉴게이트가 왜 전혀 사상과 맞지도 않는 이 록스 해적단의 선원이었는지 대충은 짐작이 가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어째서 동료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선내 동료살인이 허가되었는가도 알 수 있는데요. 다른 선원들도 그런 식으로 데비백 파이트를 통해서 영입되었고 그로 인해 영입된 많은 해적들이 자신이 원래 있던 선원들과 강제로 헤어지게 되고 또는 그 눈앞에서 자신의 해적단이 괴멸당하였다면 당연히 같은 배에 타고 있지만 서로 원수이거나 사이가 좋지 않겠죠. 그리고 자연스레 서로 간의 다툼, 싸움이 잦아지게 되겠죠. 그걸 지켜보는 록스도 좀 짜증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록스는 이 골아픈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너네 싸우고 싶으면 싸워. 서로 죽여. 이렇게 허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다툼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동료살인을 허가시킨 것은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이긴 합니다. 섬 내에서 동료살인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깝쳐도 날 죽이진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싸워대요. 근데 섬 내 동료살인이 허가되어 버리면 이거 내가 쟤한테 깝치면 난 죽는데 알아서 안 깝쳐요. 싸우질 않아요. 자연스럽게 싸움이 줄어들겠죠. 시간이 지날수록 서열이 딱 정해지고 나는 얘한테 안 되니까 깝치지 말아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알아서 위계 질서가 잡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거 말고는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고, 또 강자들이 약자를 짓밟는 게 당연시되고, 약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이 해적단 자체를 원망하게 되고,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아마 동료살인이 끊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계속해서 록스는 강자들을 영입하였고, 새로 들어온 강자가 기존에 있던 선원들보다 어느 정도 강한 사람이라면 자신의 해적단을 괴멸시킨, 안 그래도 열받아 죽겠는데 얘네가 나보다 약한데 죽여도 된대, 그럼 죽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인해서 서로 간의 살인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 사람은 이제 해적단 생활을 하면서 내가 얘한테는 깝치면 안 되겠다, 얘는 내가 죽여도 되니까 얘가 내 심기를 건드리면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쌓이겠죠. 적응하면서 그 해적단에 적응하게 되겠죠. 록스 입장에서는 내가 살을 내주더라도 뼈를 취하겠다, 이런 식의 해적단 운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어째서 흰수염이 록스 해적단에 있었고, 또 어째서 이 해적단은 동료살인이 허가되었는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생고쿠의 대사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생고쿠의 대사를 통해서 이 록스 해적단의 방향성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세계의 금기에 과도할 정도로 접근하였다. 둘째, 세계 정부에 의해서 말소된 사건들이 있다. 셋째, 마치 테러 집단처럼 세계 정부에게 적의를 드러내었다. 넷째, 록스의 야망은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이름에 D가 들어가죠. 뭔가 살짝 느낌이 오지 않나요? 이건 마치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원피스의 결말. 감추어진 역사의 진실을 되찾고 세계 정부를 무너뜨려 D의 의지를 실현하는 것. 그리고 고대 병기들을 이용하여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것. 자, 우선 세계의 금기에 과도하게 접근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때 말하는 세계의 금기라는 것은 고대 병기 또는 역사의 진실,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대 병기와 역사의 진실에 대해서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포네그리프죠. 즉 록스는 처음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해적 생활을 시작하였지만 항해를 하다 보니 포네그리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어느 정도 역사의 진실과 이 라프텔에 대해 어느 정도 접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일반인들 또는 해적들조차도 잘 모르는 것처럼 묘사된 라프텔에 대해서 카이도와 링링 그리고 뉴게이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인물은 모두 록스의 선원들이었죠. 록스의 선원이었던 금사자 시키 또한 고대 병기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세계 정부는 록스가 이 둘추어낸 역사의 진실 또는 고대 병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감춰야 되기 때문에 록스와 관련된 사건들을 모두 말소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마치 테러 조직처럼 세계 정부에 대한 적의를 보였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짚고 넘어갈게요. 일반적으로 해적이라면 세계 정부를 싫어하는 게 맞는데 이 싫어한다는 게 자기들을 잡아놓고 통제하고 이러니까 피해 다니면서 싫어하는 거지, 무슨 테러 조직처럼 난 세계 정부를 그냥 파괴시켜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적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적의감을 보이는 것은 엄연히 다른 말이에요. 대부분의 해적들은 세계 정부에 대한 적의감을 가지고 있지 일부러 드러내면서 싸움을 걸진 않아요. 근데 록스 해적단은 세계 정부에 대해 대놓고 적의감을 드러내고 그것이 마치 테러 조직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이로 미루어 봤을 때 록스 해적단은 세계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리고 록스의 야망이 세계의 왕이 되는 것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야망이 언제 생긴 걸까요? 분명 처음에는 그냥 돈벌이를 위해서 해적단을 결성했는데, 근데 웬걸 내가 항해를 하다 보니까 우리 해적단 엄청 센데? 이 정도면 세계를 지배해도 되겠다, 내가 왕이 돼야겠어, 이랬을까요? 물론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좀 뜬구름 잡는 소리죠. 어떻게 일개 해적단 자체가
세계 정부 전체를 무너뜨리고 세계의 왕이 되겠습니까? 때문에 저는 이 록스가 D의 의지를 어느 정도 있는 자이고 단순히 해적단이 강해서 세계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어떠한 진실을 조금은 알게 되었고 이름에 D를 가졌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테러 집단처럼 세계 정부를 적대시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라프텔을 찾고 더 나아가서 손에 넣으면 일어나는 어떠한 현상을 기대하고 세계의 왕을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세계의 왕이 되면 내가 성군이 되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목표를 가진 건 아닐 거예요. 말 그대로 그냥 야망이죠. 세계의 왕이 되어서 군림하겠다는 야망. 록스는 분명 세계 정부에 굉장히 위험이 된 D의 일족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과 또 목표가 잘못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록스는 선택받지 못하였고 라프텔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채 갓벨리에서 로저와 거프에게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죠. 이로써 록스 해적단은 완전히 괴멸한 채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록스 해적단 선원이었던 해적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 각각 자신들의 해적단을 꾸리고 해적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시키와 뉴게이트는 로저 시대 때 로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바다의 패권을 다투었고 로저 사후에는 링링과 뉴게이트 그리고 카이도 이들은 사왕 자리에 올랐죠. 자, 여기까지가 록스 해적단에 대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록스를 얘기하는데 이 인물을 빼놓고 갈 수가 없겠네요. 바로 티치와 록스의 관계입니다. 이미 이 두 명의 관계에 대한 떡밥을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작가인 오다 센세가 너무 대놓고 떡밥을 던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티치와 록스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 티치가 지금 점거하고 있는 섬의 이름이 하치노스라는 섬이죠. 해적들의 낙원이라는 하치노스, 벌집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은 아까 데비백 화이트를 얘기할 때도 언급했지만 록스 해적단이 처음 창설되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록스는 이 하치노스 섬에서 해적단을 결성한 것뿐만 아니라 이 섬에서 어느 정도 근간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연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티치는 이 하치노스 섬을 그대로 자신의 본거지로 삼았죠. 뭐 여기까지는 그럴만합니다. 그럴만해요. 근데 티치의 배 이름이 하필 샤벨 오브 지벡입니다. 이 샤벨은 검의 종류 중 하나죠. 즉 티치의 배 이름은 지벡의 검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록스 디 지벡. 사실상 록스는 성이고 지벡이 이름인 건데 아예 대놓고 티치는 자신의 배 이름을 지벡의 검이라고 붙였죠. 그리고 둘 다 이름에 D가 들어가죠. 또 한 가지 매칭되는 점은 동료 살인입니다. 티치는 섬 내에서 동료인 사치를 죽였습니다. 일반적인 해적이었다면 동료 살인은 생각지도 못할 일입니다. 하지만 티치는 록스 해적단의 사고관을 이어받은 것일까요? 섬 내 동료 살인 행위, 사치를 죽이면서 열매를 빼앗았죠. 그리고 티치는 록스 해적단과 유사한 형태로 동료들을 영입했습니다. 록스 해적단은 서로 간의 성향이 같던 다르던 상관없이 강자라면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 자신의 해적단으로 영입하였죠. 티치 또한 강자라면 서로의 성향이 같던 다르던 상관없이 자신의 동료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잇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상당히 강합니다. 어떤 분들은 티치가 록스의 아들이 아니냐라고도 합니다. 네, 아들이던 아니던 간에 분명한 것은 티치는 록스와 어떠한 연결점이 있고요. 작가는 계속해서 이 떡밥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확실한 건 티치도 루피도 D의 의지를 잇는 인물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티치는 록스의 의지를 이어받았고 루피는 로저의 의지를 이어받았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원피스라는 만화에서 주인공은 두 명인데 한 명이 당연히 루피고요. 한 명은 티치다. 이런 말이 있죠. 다만 이야기의 시점이 루피에게 포커싱 된 것이고 티치 또한 자신만의 방식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록스에 대한 정보가 사실상 거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정도 분량밖에 없어가지고
최대한 그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